안녕하세요. 그린다레 TV 그린다레 산부인과 원장 박영시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듯이 천연제제를 이용한 폐경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져서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까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폐경이 되면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이 호르몬 치료에 의해서 완화가 되긴 하는데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호르몬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보조식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토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나타내는 식물성 화합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천연 에스트로겐 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하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썸과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썸은 지난 시간에 타목시펜이나 바제독시펜과 같이 조직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타목시펜과 비슷합니다. 타목시펜은 유방암 치료제로 유방조직에서는 기량제로, 자궁에서는 효능제로 작용하는데 파이토에스트로겐도 이와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소플라본이죠. 이소플라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니스테인과 다이드제인이 가장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이드제인의 대사물인 이쿠올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은 콩이죠. 그 외에도 칡, 붉은 토끼풀, 알파파에도 들어있습니다. 리그나는 아마시나 참깨에 많이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쿠메스트롤, 레스베라트롤 등이 있겠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벤젠고리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폴리페놀이라고도 하죠. 에스트로겐 효과도 있지만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은 주로 당류와 붙어 있습니다. 소화 과정을 통해 이것을 끊어야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콩을 발효시킨 식품에는 당류와 붙어 있지 않은 자유 파이토에스트로겐이 많아서 흡수가 더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드제인의 일부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이쿠올로 변형이 되는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3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파이토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붙어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크게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각 수용체에 대한 결합 친화성이 물질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몸속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인 에스트라디올의 결합 친화성은 100대 100입니다. 즉, 두 수용체에 똑같은 친화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제니스테인은 4대 87로 베타에 더 잘 붙는다는 것입니다. 다이드제인도 친화성은 좀 떨어지지만 베타에 더 잘 붙고요. 다이드제인의 대사물인 이쿠올은 친화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코메스트롤도 베타의 친화성이 더 높습니다. 타목시펜 자체는 친화성이 크지 않지만 그 대사물인 하이드록시 타목시펜은 친화력이 엄청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제노에스트로겐인 환경 호르몬도 같이 경쟁을 하겠죠. 파이토에스트로겐의 공통적인 특징은 베타를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파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세포가 증식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베타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면 반대로 세포 증식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이토에스트로겐이 유방암 치료에 바람직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파이토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에스트로겐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화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원이 4하이드록시로 가는 것은 안 좋고 2하이드록시로 가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레스베라톨은 4로 가는 것을 막으니까 좋은 거죠. 또 콩이나 아마신은 2로 가게 하니까 좋은 대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파이토에스트로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연구 데이터가 있는 이소플라본의 효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증상 중의 하나인 핫플러시, 즉 발한에 효과가 있는지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임상 실험입니다. 가짜약을 먹인 그룹과 이소플라본을 40mg, 60mg 먹인 그룹에서 발한이 심한 정도와 횟수를 비교했을 때 이소플라본을 먹인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3개월 복용 후 4가지 이소플라본의 혈중 농도도 측정했는데 60mg을 먹인 군에서 가장 높았고 가짜약을 먹인 군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이 약으로 한 실험입니다. 또 다른 논문은 이소플라본에 관한 10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것인데 10개 중에서 4개는 이소플라본이 발한에 효과가 있었다고 나오고 6개는 효과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를 통합해서 재분석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논문은 미국 폐경학회에서 2015년에 폐경과 관련된 혈관운동 증상의 비호르몬적 치료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소플라본의 대사물인 S-이쿠올만 조심스럽게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벨 1부터 5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이 가장 신뢰도가 높고 5가 가장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쿨링 테크닉은 선풍기나 아이스팩을 가까이 두고 활용해라 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더운 환경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둘 다 레벨 5로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근거 자료가 거의 없어서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레벨 1인 운동은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뢰할 만한 충분한 연구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돼서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중 감소는 레벨 2로 조심스럽게 추천한다고 되어 있죠. 즉, 체중 조절이 발한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은 효과가 없고 신경 차단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추천할 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소플라본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경 후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 가지 연구 결과를 모아놓은 그래프입니다. 첫 연구는 하루에 76m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두유를 먹인 그룹과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지 않은 두유를 먹인 그룹의 척추 골밀도를 비교했는데 대조군은 골밀도가 4% 감소했고 이소플라본을 먹은 그룹은 골밀도가 증가했습니다. 이소플라본을 먹은 그룹을 다시 이퀄 생산자와 비생산자로 나눠서 보았는데 생산자에서 더 골밀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즉 똑같이 이소플라본을 먹어도 장에서 세균에 의해 이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퀄 생산자는 골밀도가 0.13% 증가했고 비생산자는 1.7%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대퇴부 골밀도가 둘 다 감소했는데 비생산자가 2.6%로
더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이소플라본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이쿠올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소플라본과 유방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07년의 한 연구에서는 유방암이 걸린 여성과 정상 여성의 이소플라본의 혈중 농도를 검사해 보았는데 제니스테인의 혈중 농도가 높은 여성들이 유방암의 위험도가 32%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콩 제품을 많이 먹는 여성이 유방암 발생률이 적다는 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mg만 먹어도 12%의 위험률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세포를 가지고 실험한 것인데요. 알파 에스트로겐 수용체만 있는 세포보다 알파와 베타 둘 다를 가진 세포가 이소플라본이나 에스트라디올에 의한 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 중에서도 S-이퀄에 의한 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알파가 활성화되면 증식 쪽으로 가고 베타는 이를 억제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소플라본이 베타에 붙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유방암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소플라본과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콩 섭취와 관상동맥 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인데요. 콩 섭취 정도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이소플라본의 양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10나노몰 이상 더 많이 배출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관상동맥 질환이 더 적게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62명의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파스타를 먹이고 다른 그룹은 이소플라본이 안 들어있는 파스타를 먹였습니다. 4주 후 혈액검사상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 파스타를 먹은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염증 수치인 CRP가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코올 생산자에서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코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코올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30에서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에 해당될지는 아직 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산균 많이 먹으면 될까요? 장내에 유해균이 많으면 유산균을 먹어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내 유해균을 먼저 죽이는 것이 여기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코올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제품이고 이것은 일본 제품인데 직구도 가능하니까 복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엽산을 대사를 잘 못 시키는 사람은 활성형 엽산을 복용해야 하는 것처럼 장에서 이코를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제품을 복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소플라본 외에 다른 파이토에스트로겐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블랙코호시, 우리말로 승마라고 하는데요.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 보조식품에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2012년 16개의 논문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발안의 횟수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간 독성이 보고되고 있어서 이런 제품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석류도 많이 드시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은 별로 없습니다. 2012년 한 실험에서 석류씨 오이를 먹이고 12주 후에 보았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발안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쥐실험에서 쥐를 난소를 제거해서 폐경을 시키고 한 그룹은 석류씨 오이를 먹이고 또 다른 그룹은 그냥 오이를 먹였는데요. 골다공증은 둘 다 똑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쥐실험에서는 석류 추출액을 먹였더니 에스트라디올 레벨도 올라가고
뼈도 더 두꺼워지고 질의 상피세포도 더 두꺼워졌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이 실험에서는 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달맞이꽃 종자유도 많이 복용하시죠? 감마리놀렌산이 들어있어서 항염, 항알러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이 복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폐경 여성에게 복용을 시켰는데 가짜 약을 먹인 그룹이나 발안의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당귀, 안젤리카 시넨시스라고도 불립니다. 71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24주 복용 후 분석해 보았는데 혈관 운동 증상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과민성, 항응고, 암 발생과 관련된 부작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마씨를 보시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6주 동안 리그난이 들어있는 아마씨 뉴트리션 바를 먹이고 분석을 해보았더니 발안이 심한 정도는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혈관 운동 증상에 의한 야외 활동 방해 정도에 있어서는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마씨를 먹인 그룹과 에스트로겐을 먹인 그룹에서 쿠퍼만 인덱스 스코어가 둘 다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쿠퍼만 인덱스는 11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겨서 갱년기 증상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점수가 낮아지는 것이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마씨가 에스트로겐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인데요. 홍삼이 발안의 횟수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지만 쿠퍼만 인덱스는 좋아졌다고 합니다. 발안에는 효과가 없지만 갱년기 전반적인 증상 호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수호도 유명한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더라고요. 쥐를 이용한 실험이 있는데요. 쥐를 난소를 제거해서 폐경을 시키면 꼬리의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발안 증상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백수호를 먹였더니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쥐 실험에서는 백수호가 폐경쥐의 자궁 위축이나 뼈 손실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좀 분량이 많았는데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2부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